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0823 전국 모의고사 영어 과목 출제위원이자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조희원 선생님입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계속 시행은 해왔었지만 따로 해설 강의를 제공해드리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시행되는 0823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시험을 놓치신 분들도 해설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기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밑줄을 보니까 get even with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외우고 있었으면은 바로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뜻이 보복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재미있는 수건데 even이 여러분 형용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일까요? 부사일 때는 심지어 이런 의미지만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 평평한, 고른, 균등한, 동일한,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짝수의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get이 여러분들 이 형식으로 쓰일 때 become의 의미죠. 그래서 똑같아지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보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보기에서 보복하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것은 그렇죠. 4번이죠. retaliate 얘가 보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revenge 이것도 많이 나오고 avenge 얘도 보복하다 이런 의미이죠. 나머지 보기를 보면은 1번 call on 얘가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얘도 외워두시고 방문하다 뭐 당연히 visit 이런 거랑 동의어고요. come by 들르다 다음에 stop by 얘도 들르다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drop by 얘도 들르다 많이 나오는 수거니까 같이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위로를 주다 이런 뜻이죠. 위로하다 라는 의미고 3번은 bore out 얘가 패배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외워두시고요. 혹시 이 뜻을 몰랐으면은 해석이라도 해서 풀었어야 되죠. 해석을 해보면 daze 얘가 당황하게 하다, 망연자실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은 pp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된 그리고 상처받게 된 조엘이 결정을 했대요. 뭐 하는 것을 보복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죠.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녀에게 뭐 함으로써 똑같은 짓을 함으로써 보복하는 거를 결심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똑같이 어휘 문제인데요. 밑줄에 보면은 fortitude 얘가 나왔죠. 얘가 용기, 용맹이란 뜻을 가진 좀 기본적인 단어였었죠. 그래서 충분히 맞추셨어야 되고 1번 bravery 얘가 용기란 뜻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용기라는 뜻을 가진 동의어가 great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etal 얘도 용기, 그 다음에 valor 얘도 용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rve 얘가 원래 긴장이란 뜻이지만 얘가 용기란 뜻도 갖고 있어요. 대담성 그리고 뻔뻔스러운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뭐 신념, mercy는 자비란 뜻이죠. 그 다음에 depravity 얘는 타락, 부패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본문 해석해 보면은 throughout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오면은 시간 동안 내내란 뜻이죠. 그러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내내 뭐의 질병과 bereavement 얘도 사별이란 뜻이에요. 가족이 사망하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질병과 사망의 그런 어려운 시기 전체에 걸쳐서 그녀는 아주 위대한 큰 용기를 보여주었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마찬가지 어휘 문제인데 이디엄이죠. for a song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만약에 뭐 외우셨던 분들은 쉽게 맞힐 수 있었겠죠. 모르셨던 분들은 또 마찬가지 해석을 해봤어야 되죠. 해석을 해보니까 뭐이기 때문에 그것은 haunt 얘 단어를 알았어야 되죠.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죠? 네, 뭐 유령, 귀신 같은 것들이 출몰하다, 자주 나타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뭐 따라다니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판매할 수가 있대요. 그 집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자주 출몰하니까. 그렇죠. 좀 싸게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하운트란 단어를 알았으면은 3번으로 갔어야죠. 그죠? 그래서 for a song 자체가 헐값으로 이런 의미예요. 아주 값싼 가격으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가 예전에 영국에서 술집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푼돈을 이렇게 팁으로 준 데서 유래한 거래요. 그래서 아주 값싸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도 중요한 표현이죠. for nothing. 얘는 중요한 뜻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헛되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요. 무료로, 공짜로, 거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얘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챙겨두시고 on time은 제때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은 interest는 관심이란 뜻도 있지만 이자란 뜻이 있죠 또. 그래서 이자 없이 란 뜻이니까 무이자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해석이 어차피 안 됐어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집인데 그렇다고 무료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데 제때 판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이자로 판매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3번이 가장 적절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는 어휘 문제인데요. 이번엔 빈칸 채우기 어휘 문제죠. 그럼 얘는 해석을 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그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면 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죠. 그것은 불가능할 거래요.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죠. 뭐를 draw any conclusion,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가 뭐가 없다면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을까요? 1번 어휘부터 보면은 initiative, 얘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 시작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주도권이란 뜻이 있어요.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앞에서 솔선수범하다. 그래서 솔선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창성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주도권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가 주도권이 없다면은 주도권이 없으면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1번이 가장 적절했다라는 의미고 난이도는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다이어를 평소에 많이 여러 가지 뜻을 외우고 계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antipathy, 얘는 혐오, 반감이란 뜻이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혐오가 없다면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것은 말이 되진 않죠. 혐오, 반감이란 뜻이고 그 다음 3번은 malignancy, 얘가 악성 종양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악의 증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ntipathy랑 동의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reluctance는 싫어함, 주저함 이런 뜻이죠. 꺼림이란 뜻이죠. 싫어함이 없다면 결론을 이끌어내기 불가능할 거다. 그게 아니고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은 어떠한 결론도 내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어휘였다. 그래서 4번은 1번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빈칸 어휘 추론인데요. 해석을 해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의 whirlwind, 얘가 소용돌이, 밑에 어휘 주어졌죠. 그러면 뭐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흔들 것이래요. 뭐를? 파운데이션, 기초를.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초 기반을 계속 흔들 거래요. 언제까지? 정의의 밝은 날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정의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초, 근간을 흔들 것이다. 그러면 일단 나라의 기초를 흔들려면은 일단 안 좋은 어휘가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진 어휘가 들어가야 되고요. 1번부터 보니까 repose, 얘는 휴식, 수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휴식의 소용돌이가 국가의 기초를 흔든다? 그건 뭐 해석이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revolt, 얘가 반란, 뭐 저항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 반란, 폭동의 그죠? 저항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의미 2번이 정답 되겠다. 그래서 얘랑 동의어로 쓰이는 거는
uprising 얘도 반란, 폭동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3번은 inscription은 새기기, 그러니까 안에다 새겨 넣는 거죠. 글씨 같은 것들을. 그래서 비명, 비문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뭐 시력, 시각, 그 다음에 뭐 환상 이런 의미가 있죠. 얘도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겠습니다. 생활영어인데요. 다음 대화를 읽고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제인이 탐, 나는 찾고 있는 중이래요. 뭐를? 책을. 어떤 책?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책 수업 때, 오늘 아침 수업 때 김 교수가 말했던 그런 책을 찾고 있대요. 어디에서 너는 내가 그 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섹션이라는 의미가 어떤 부분, 구획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서점의 코너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 코너에서 찾을 거라 생각하니? 언어 코너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말한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겠죠. 네, 1번은 maybe so.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전혀 의문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나는 생각한대요. 네가 옳다고 추측을 한다.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은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얘는 직역을 하면, 근데 얘가 조금 어려웠어요. 표현 자체가. as good as라는 그 관용 표현을 알았어야 되는데요. 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영작 문법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얘가 뭐뭐와 마찬가지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럼 얘를 직역을 해보면은 당신의 추측은 저의 추측과 마찬가지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당신이 추측하듯이 나도 추측만 할 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나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표현을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as good as도 따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if you insist 얘도 만약에 당신이 주장하신다면 이라는 의미인데 정 그러시다면 이라는 의미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당신이 그 책을 갖게 해주겠다. 정 그러시다면 그 책 가지세요 이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니? 라는 의미의 대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문제죠.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Strange though it may be sound. 얘는 양보 구문의 강조 표현이죠. 양보절을 강조하는 그 표현이 원래 as를 이용해서 더 많이 쓰죠. 그래서 as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앞에 갑자기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런 애를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때 얘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란 뜻을 가져요.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양보의 의미죠. 그때 이 as를 do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도 앞에 뭐가 튀어나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이 뒤에 문장 구조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성분이 튀어나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사운드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의 보어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 맞다는 얘기죠. 여기다 또 strangely 이렇게 부사로 쓰면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많은 한국 운전자들은 선호한대요. 뭐 하는 것을 외제차를 선호한대요. 외제차를 선호한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한국차보다는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선호한대요. 3번은 much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many가 뒤에 복수 가산명사가 오는 거니까 운전자들 맞으니까요. much 아니고 many가 맞다. 그 다음 4번이 틀린 보기였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prefer의 그 틀을 외우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prefer라는 동사는 그냥 삼형식으로 쓰일 때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애들 다 쓸 수가 있어요. 세 개를. 그런데 뒤에 뭐가 더 이어져서 명사, ing,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뒤에 거 하는 것보다 앞에 거 하는 걸 더 선호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을 때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끼리 병렬이 되어 있는 구조일 때는요, 요 보다 자리에 뭘 써야 되냐면 전치사 to를 써요. 알겠죠? 그 다음 투부정사끼리 이렇게 병렬이 되어져 있을 때는 뒤에 거 to 하는 것보다 앞에 거 to 하는 걸 선호하다 할 때 요 보다 자리에 얘는 뭘 쓰냐면 rather than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병렬이 되어진 게요, 명사 명사끼리 병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rather than이 아니고 지금은 명사 병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to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to를, prefer의 to를 잘 외우셔야 된다. 이때 이 rather than to 부정사일 때 뒤에 있는 to는 또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또 어법 문제죠.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회사들은 잃는다. 수십억 달러를 잃는데요. 매년. 뭐 때문에? 직원들 때문에. 현재 분사죠. 수식이에요. suffering from은 suffer from의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 이거죠. 시달리다. 그러면 질병에 시달리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직원들 때문에 매년 많은 돈을 손해를 본대요. 근데 또 분사가 나왔네요. 얘를 꾸미는 거죠. 질병을. 근데 bring on 얘가 초래하다라는 의미죠. 초래하다, 가져오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초래하는 질병, 이미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초래되어지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분사 문제 풀 때 명사를 분사가 앞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수식받는 명사가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얘가 하면 ing, 되어지는 거면은 pp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질병 입장에서는 질병지가 초래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초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ing가 아닌 이유는 bring on의 목적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pp로 고쳐야 된다. brought on으로 고쳐야겠죠. 초래가 되어지는 질병. 자, 1번의 포인트는 우리 덩어리 숫자들 있잖아요. 큰 숫자들. hundred, thousand, million, billion 이런 애들은 막연한 숫자를 얘기할 때 그럴 때는 of랑 같이 쓰이면서 s를 항상 붙인다. 그래서 hundreds of, thousands of 이렇게 of랑 쓰일 때 수백 개의, 수천 명의 이렇게 막연한 수일 때 s를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s 없었으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due to 얘가 전치사죠. 그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오면 안 되고 명사만 나와야 된다. 지금 이 명사만 나온 거고요. 나머진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여기다 because 같은 거 접속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suffer는 자타동사가 다 돼요. 자, suffer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면은 뭐뭐를 겪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자동사로 suffer from 이렇게 쓰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에 시달리다,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또 병에 걸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from을 뭐 쓰든 안 쓰든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통하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 9번 또 어법 문제, 정비문 문제죠.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밑줄 없는 문제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지 포인트를 봐야죠. 1번을 보니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result from이 무슨 뜻이죠?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발생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운전자의 그런 부주의로부터 발생을 한대요. 맞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result in이란 구별을 하란 얘기죠. result in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교통사고가 부주의를 초래한다 라는 의미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은 result from이 맞다는 얘기예요.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그녀는 자 근데 원래 possess가 소유하다는 의미죠. 근데 be possessed by 하면은 뭐뭐에 사로잡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대요. overwhelming 얘가 무슨 뜻이죠? overwhelm 얘가 압도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overwhelming은 압도적인 이란 뜻이고 jealousy 얘는 질투란 뜻이죠. 그러면 압도적인 질투심에 의해서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다. 얘도 특별하게 뭐 틀린 곳이 없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이고 3번을 보면 나는 원하지 않았대요. want가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 left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비웃다란 뜻이죠. 그럼 해석은 그녀가 수동이니까요. 비웃음 당하는 거 그걸 원치 않았었대요. 그들에 의해서 비웃음 당하는 것을 뭐 해석은 되지만요. 얘가 틀린 것이 그렇죠. 전치사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augh at 얘가 하나의 타동사 구죠. 그래서 뭐뭐를 비웃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도 전치사가 누락되면 안 되고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at을 붙여야 된다. at, by, them 이상해 보이지만 얘가 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누락되면 수동태 되었을 때 누락되면 틀리는 동사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게 take care of, 뭐 돌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도 be taken care of 수동태 되어도 of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deal with 얘도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수동태 되어도 마찬가지 누락되면 안 된다.
depend on 이런 애들도 나오고요. refer to 언급하다, 의미하다 이런 애들도 항상 전치사들이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어려웠고 틀린 복이었다. 조금 까다로웠어요.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partition. 얘가 청원이란 뜻이죠. 청원, 탄원, 그리고 청원서, 탄원서란 뜻도 있고요. 그 청원서는 포함하고 있는 뭐를 5만 개의 서명을 가지고 있는 그 청원서가 hand in, 얘가 제출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청원서는 제출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쓴 게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시장의 사무실에 제출이 되어졌다. 수일치도 맞고 수동태도 맞고 얘도 얘랑 같은 의미네요. hand in도 뭐뭐를 제출하다 할 때 하나의 타동사 구이기 때문에 지금 수동태 되어도 in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얘도 위에 거랑 비슷한 맥락이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맞는 것은, 자, 영작 문제는 한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문법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이랑 영어 본문이 똑같은 뜻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1번을 보면 우리가 행진을 보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러면 그 행진은 was fascinating. 아주 매력적이었대. 재미있었대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재밌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이죠.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네요. 우리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명사 아니면 of 명사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쓰는 거죠. to 부정사 앞에서 의미상 주어 은는이가 이렇게 해석된 애들은요. 그렇지만 of 플러스 명사는 언제 쓰는 의미상 주어죠? 그렇죠. 항상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어야죠. 자, 인성 형용사,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있을 경우에만 of 명사를 쓰는 거죠. 지금 fascinating은 그 parade가 재밌다는 얘기죠. 사람의 성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for us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상 주어가 틀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심하게 망가진 차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대요. 여러분, badly가 심하게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심하게 망가진 차가 코스트 4형식으로 쓰였죠. 비용이 들게 했다. 나에게 많은 돈이 들게 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차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다? 똑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분사의 포인트를 봤어야죠. 차는 지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망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PP를 맞게 쓴 거고요. 그 다음 코스트가 4형식 동사로 지금 쓰인 거죠. 근데 지금 또 주어가 car, 3인칭 단수이긴 하지만 지금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굳이 수일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코스트 같잖아요. 그래서 수일치할 필요 없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코스트가 4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일단 누구누구에게 비용이 들게 하다, 돈, 이렇게 4형식이 가능한 동사고, 그 다음에 3형식도 가능하죠. 코스트 뒤에 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게 하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해서 틀리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 코스트, 돈, 그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사람, 이런 형태의 3형식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이런 전치사를 쓰면은 안 되는 표현이다.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4형식으로 맞게 쓴 문장이다.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근데 여러분 한글을 딱 읽자마자 떠오르는 그 표현이 있었어야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표현은 관용 표현이 뭐죠? 그렇죠. cannot to 대신에 또 뭐도 많이 쓰죠? enough 얘도 많이 쓰죠. 얘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표현에서는 지금 not이 빠졌죠. 그래서 not을 추가해줘야 이런 의미를 갖는다.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죠. 얘도 시험에 또 출제가 되는 게 투부정사 to가 아니고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이 when it comes to 뒤에는 항상 명사나 지금처럼 명사나 아니면 또는 동명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명사도 맞게 쓴 건데 앞에 not이 빠져서 틀린 문장이다. 그 다음 4번은 몇몇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말 리포 작성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자, 몇몇 학생들은 tend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put off가 미루다라는 뜻이죠. 미루는 경향이 있다. 뭐를? 그들의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대요. 자, 의미는 맞는데 자, put off 뒤에 to 부정사가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걔를 외우고 있었어야 되죠.
put off 미루다 이런 애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writing으로 고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delay 미루다, postpone 얘도 미루다 이런 애들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다시 한번 외우셨어야 된다. 4번은 그게 틀린 거예요. 자, 11번부터 독해 문제인데요. 보니까 문단 요약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요약문 완성은 본문부터 읽기보다는 여기 요약된 문장부터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면 이 요약문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는지를 봐야 읽을 때 그걸 신경 써서 읽을 거 아니에요? 네모 박스부터 같이 볼게요. 설베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 whether가 주어로 쓰인 거죠. 자, 여기까지요. whether or not. 그러면 그 소비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가 A의 빈칸을 보니까 부사들을 고르는 거네요. 소비자들의 문제가 뭐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immediately 얘는 즉시란 뜻이죠. 그러면 즉시 해결되어졌는지 아닌지가 had an impact on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란 뜻이죠. 영향을 미쳤대요. 어디에? 소비자들의 뭐에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뭐에 영향을 미쳤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화 건 것이 응답되어졌는지 얼마나 빨리 전화가 응대되어졌는지에 대한 뭐에 영향을 미쳤대요. 그럼 여러분들 읽을 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전화 응대가 빨리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뭐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찾으면서 읽으려고 의식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서베이 여론조사죠. 이 글은 실험이나 연구 그리고 조사, 통계 이런 실험의 내용이나 연구 같은 것들이 나오면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주제문이 나오는 부분이 실험의 결과 부분에서 주제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도 실험의 결과 부분에서 빈칸이 다 나올 것이다. 그걸 또 예상하고 읽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가면은 자 회사들 중 하나 어떤 회사? 내가 함께 일하는 회사들 중 하나가 얻는데요. 뭐를 받는다. 수천 건의 전화를 받는데요. 매일 어디로 전화를 받는데요? 그 고객 지원 센터로 전화를 받게 된다. 많은 회사들이 자 때때로 문제들은 right away가 즉시란 뜻이죠.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나 종종 그 representative 얘는 대표자란 뜻이 있죠. 대표자. 그래서 서비스 센터 대표자가 look into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 서비스 대표자가 그 문제를 좀 종종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대요. 바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래요. 일단은 뭐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들어오는 거 즉시 해결될 때도 있지만은 또 문제 해결이 미뤄질 때도 있다. 자, 회사는 subsequently가 나중에 차후에 란 뜻이죠. 그러면 그 회사가 나중에 그것의 고객들을 설문조사 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뭐에 대해서 그 지원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들 중 하나는 자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결과 중 하나는 어떤 것이었다. 자 근데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또 수식을 하죠. intriguing 얘가 또 어떤 어휘죠. 그래서 intrigue가 interest랑 똑같아요. 흥미를 유발시키다, 주다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interest랑 같은 의미이다. 재미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대요. 실험의 결과가. 58%의 그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 그 고객들의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되어졌던 고객들은 기억을 했대요. 대절이라고 기억을 했다. 뭐를? 그들의 전화가 즉시 그리고 매우 빠르게 응답받았다 라고 기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빨리 되어졌을 경우에는 전화 응대가 빠르다 라고 기억을 한 거죠. 첫 번째 그 실험의 결과예요. 반면에 오직 4%만이 기억을 했대요. 문제 해결을 빨리 받은 4%죠. 그 4%만이 기억을 했다. 뭐 했다고 기억을 했대요. 유지가 되어졌다. 뭐 하도록 기다리도록 유지됐다. 그러니까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한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4%만이 그렇게 기억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실험의 결과는요. 전화를 고객센터에 걸어서 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전화 응대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또 실험의 결과가 나오죠. 한편 그러한 고객들 중에서 어떤 고객들이죠 또 그 고객들의 문제가 즉시 해결이 안 되어진 고객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결과가 문제 해결이 빨리 되질 않았대요. 그런 고객들은 오직 36%만이 기억을 했대요. 뭐라고? 대절이 생략된 거죠. 그들의 전화가 즉시 응답이 되어졌다고 오직 36%만 그렇게 기억을 했대요. 즉시 또는 매우 빠르게. 아까보다 수치가 줄어든 거죠.
아까는 58%나 빨리 전화응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빨리 안 되면은 전화응대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런 수치도 줄어들었던 거죠. 마저 또 보면 반면에 18%의 그 고객들이 기억을 했대요. 대절이라고. 그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고 기억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실험의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문제 해결이 빨리 되면은 전화 응대가 빠르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고, 문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으면은 전화 응대가 빠르지 않다라고 또 기억을 하는 거죠. 다시 그 요약문 쪽으로 가보면은 고객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그렇죠,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즉시 해결되어졌는지 그 여부가 영향을 미쳤대요. 고객들의 뭐에 영향을 미친 거죠? 얼마나 빨리 전화 응대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curiosity는 호기심이란 뜻이고, 여기서 맞지 않죠? perception,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그 생각에. 전화 응대 빨랐다, 아니면 느렸다 라는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마저 읽어보면 사실 그 회사는 가지고 있었대요. 자동 응답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차이가 없었다. 뭐에 있어서? 그 웨이팅 타임,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대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빨리 됐든 빨리 되지 않았든 자동 응답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화 응답 시간은 같았다는 얘기죠. 근데 인식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제 문장 삽입 유형이죠. 이런 애들은 문장 순서 배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삽입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 다음 문제가 순서 배열인데요. 이런 유형의 독해를 접할 때는 일단 바로 본문을 읽기보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단서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뭐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냐면 다시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대명사 같은 애들. he, they, it 이런 애들 앞에 있는 걸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지시 형용사 이런 애들도 잘 봐야죠. 앞에 문장을 받는 거니까 this, that, 뭐 such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관사, 더 이런 애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게 2번 연결사, 이런 애들도 힌트가 될 수가 있죠. 앞뒤 문장이 그 순접의 관계이냐 역접이 되는 관계이냐, 그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다. 3번은 단락의 방향성을 보란 얘기예요. 단락마다 그 소재에 대해서 플러스인 내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또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있다. 4번은 소재의 흐름도 잘 봐야죠. 컴퓨터 얘기하다가 스마트폰 얘기하다가 다시 컴퓨터 얘기하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재의 흐름도 글의 흐름에서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5번은 시간의 흐름, 이것도 봐야죠. 당연히. 그 다음 6번은 의문문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삽입이나 이 순서 배열 문제에서. 여러분, 의문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이어져야 될까요? 그쵸.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하면서 푸셔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책 학습은, 그러니까 책을 통한 학습이죠. 자, also 얘가 또 중요하죠. 연결사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한 제공을 한대요. 지식을. 자, 어떤 지식?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not이니까요. 얻어질 가능성이 없는 지식이래요. 뭐에 의해서? 그런 단순한 관찰이죠. 단순한 관찰에 의해서는 얻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식을 또한 제공을 해준대요. 자, also는 열거의 구조에서 쓰이는 연결사죠. 부사이죠. 그럼 일단 방향성은요. 지식을 제공을 해준대요. 단순한 관찰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없는 지식을 제공해준다. 플러스이고요. 방향성은. 그리고 또 also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좋은 것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은 뭐가 와야 될까요? 책에 대한 순기능, 좋은 거, 내용이 언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좋은 것도 한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책은 소재가 나와야 되고 좋은 얘기 한번 한 다음 뒤에 넣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본문을 읽어보면 경험에 의한 학습은 소댓구문이네요. 너무나 중요해서 몇몇 교육자들은 완벽하게 거부한대요. 완전히 거부한대요. 생각을, 뭐 한다라는 생각을,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거부한대요. 뭐로부터? 책으로부터 과학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거부해본대요. 그러니까 과학도 경험으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책으로부터 배우는 걸 거부한다는 얘기니까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가긴 힘들다 일단. 그럼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책을 통한 그런 학습은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책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책은 무시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 그러면 2번은 대명사 같은 거 잘 보라 그랬죠? 북 러닝을 받은 거죠. 그러면 책을 통한 학습은
돕는데요. 뭐 하는 것을, 논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돕는데요. 누구에게? 어린 학생들의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식에게 논리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돕는데요. 뭐에 대한 지식이야? 자연에 대한 지식? 그런 거에다 논리력을 갖다 주는 거를 돕는데요.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한 학습은 제공해준다. 필수적인 기초, 기반을 제공을 해준대요. 그 나중에 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를 또 제공을 해준대요. 2번의 내용은요, 2번 뒤의 내용은 책이 논리력을 가져다 주는 걸 돕는 거고, 나중에 학습을 위해서 기초 지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책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언급한 거네요. 그죠? 2번 문장은. 그러면 3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3번도 또 책에 좋은 얘기를 하고 4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3번 일단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책들은 가르칠 수 있대요. 아이들에게 뭐에 대해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naked eye는 육안이죠.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대요. 책은 like 뭐처럼, 백혈구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중요한 연결사가 나왔는데 for example은 앞에 중심 문장이 나오고 포괄적인 문장이 나오고 for example 뒤에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예시가 나온 거죠. 일단 3번에 넣어보면은 일단 지식을 제공하고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한 책은 지식을 제공한대요. 단순한 관찰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제공을 한대요. 단순한 관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뭐죠? 그렇죠.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백혈구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충실한 예시를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 마저 읽어볼게요. 몇몇 아이들은 즐긴다. 뭐를? 책을 통한 학습을 즐긴대요. 심지어 더 많이 즐긴다. 뭐보다? 실험보다. 그리고 field trip은 그 현장 학습이란 뜻이에요. 현장 학습이나 그 실험보다 훨씬 더 많이 책을 즐긴대요. 4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책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그냥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4번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학습은 필수적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뭐를? 지식에서의 그런 차이점들이 뭐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해의 속도를 느리지 않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학습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우리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도 배우고 책을 통한 학습으로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4번의 내용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도 아까 문장 삽입처럼 이러한 단서들을 힌트들이 있는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상업적인 refrigeration은 냉장, 냉동 이런 의미죠. 그러면 상업적인 냉동이 가능하게 되어졌을 때 19세기 후반에 냉장이 가능하게 되어졌을 때 그 냉장은 제공을 했대요. 아주 큰 기회들을, 장점들을 제공을 했대요. 누구에게? 고객들과 그런 산업계 둘 다에게 큰 이로움을 제공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방향성을 많이 보라 그랬었잖아요. 주어진 문장은 일단 글의 소재는요, 냉장이에요. 자, 근데 냉장이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고객들과 산업계 둘 다의 큰 이점을 가져다 준 거니까 냉장이 좋다라고 시작하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A부터 보니까 잘 봐야 되는 거는 대명사네요. 그쵸? they. 얘가 뭘 받았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 복수 명사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 어떤 수준에서는 그들이 옳았었대요. 그들은 옳았었다. as 뭐인 것처럼, 자, as가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지금까지 compare A with B죠. A와 B를 비교하다. 지금까지 비교했던 어느 누구라도 뭐를? 토마토를 room temperature, 얘는 실온이란 뜻이에요. 은근히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실온에 있는 그런 토마토와 냉장고에서 꺼내진 그런 토마토, 그것을 비교해봤던 어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옳았대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사물이 아니고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의 의견이 맞았다 옳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복수명사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는지를 봤더니 복수명사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오진 않았죠. 그러면 A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A는 배제하고 이따가 D가 뭘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B에서 봐야 될 거는 yet죠. 그러나. 자, 얘는 역접의 연결사죠. 연결사를 봐야죠.
걔는 글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소재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나 widespread terror, 널리 퍼진 확산이 되어진 그런 공포심이 있었대요. 뭐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 기술은 뭘까요? 냉장 기술이겠죠. 이 기술에 대해서 널리 퍼진 공포심이 있었다. 뭐로부터 나오는 그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로부터 나오는 공포심이 있었대요. 그럼 얘는 냉장에 대해서 뭐예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 그러나 나쁘다 냉장은 이점이 있지만 그렇게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놔두고 C를 한번 볼게요. Fridges, 냉장고들은 특히나 유용했었다. 그럼 얘는 첫 문장에서 봤을 때 냉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플러스의 내용이고 그 다음 C가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A냐 B냐인데 C를 일단 읽어볼게요. 계속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요. 냉장고들은 특히나 유용했는데 뭐에 대해서 유용했대요? perishable, 얘가 쉽게 상하는 이런 의미, 썩기 쉬운. 그러면 썩기 쉬운 그런 물질들, 재료들, 뭐와 같은 우유와 같은 그런 썩기 쉬운, 상하기 쉬운 것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유용했대요. 그런데 우유는 이전에 원인이었었대요. 수천 건의 그런 사망의, 매년의 세계 대도시에서. 어쨌든 그렇게 우유를 상하기 쉬운 거를 저장하기가 쉽다, 유용하다. 그리고 냉장은 또한 트레이더스, 상인들이죠. 여기선 상인들에게도 역시 이로움을 줬대요. 뭐 하면서 더 긴 그런 창문, 기회의 창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기회의 창이죠? 자, 얘를 꾸미는 거겠네요. 그들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더 긴, 오래가는 그런 기회의 창문을 만들어내면서 거래하는 사람들, 그 상인들에게도 이로움을 줬대요. 그럼 냉장고에 대해서, 냉장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A인지 B인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A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모든 새로운 기술은 포함한대요. 이득과 손실, 손해 둘 다를 포함한다. 그러면 A의 방향성은요, 장단점이 다 있다는 내용이네요. 끝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C 좋은 점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공포심 나쁜 점도 있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다 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B, A로 이어지는 게 맞다. 그럼 확인해보면 냉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에 널리 퍼진 공포심도 있었대요. 얘네들 둘 다로부터. 고객들은 의심했대요. 음식을. 어떤 음식? 차가운 저장소? 그러니까 냉장고죠. 냉장고에 저장이 보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음식들을 의심을 했대요. 시장의 상인들도 역시 몰랐다.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얘는 냉기란 뜻이죠. 새로운 냉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랐대요. 1890년대에 몇몇 판매자들은, 파리의 판매자들은 느꼈대요. 대절이라고 생각했다. 냉장이 그들의 프로듀스를 망칠 거다. 근데 프로듀스가 명사로 쓰일 때요, 얘가 농산물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 얘도 다이어죠. 그들의 농산물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이 몇몇 판매자들을 대의로 받은 거죠. 얘도 잘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정 수준에서 이 냉장고가 농산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들이 옳았대요. 그들의 생각이. 뭐인 것처럼 실온에 있는 토마토를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랑 비교했던 어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옳았대요. 그러니까 농산품이 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그들이 옳았대요. 자, 하나는 실온에 있는 그 토마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실온에 있던 그 토마토는 아주 달콤하게, 프레그런트는 향기가 나는 이런 의미예요. 좀 어려운 어휘죠. 그러니까 달콤하게 향기가 났대요. 그리고 주스는 즙이 많았대요 또. 그런데 다른 거는 이게 냉장고에서 꺼내진 거겠죠. 메탈릭, 좀 쇠 맛이 나고, 얘는 원래 둔한 무딘 이런 건데 맛이 둔한 거는 좀 밍밍한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는 냉장고에서 꺼내진 토마토는 맛이 좀 밍밍했대요. 쇠 맛도 나고. 그러면 모든 기술은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재 흐름을 봤을 때도 농산품이 상하는 예시, 그런 것이 B 다음 A가 이어지는 게 맞는 내용이다. 대명사나 연결사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글의 방향성을 보고 풀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또 문장 삽입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부터 보니까 잘 봐야 되는 게 and yet 내가 나왔죠. yet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고, and yet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의 연결사예요. 그러면 또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역접이 나왔으니까요. 자, subject가 실험 대상자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밑에 주어졌죠. 취재 대상이래요. 많은 잠재적인 취재 대상들에게, 자, 동명사 주어죠. 협력하는 것. 기자들과 협력을 하는 거는 여전히 바겐이래요. 자, 바겐이 무슨 뜻이죠? 그죠? 우리 바겐 세일 한다 할 때 뭐 값싼 물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흥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타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과 협력을 하는 게 여전히 흥정이래요. 근데 worth ing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럼 어쨌든 스트라이킹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때릴 가치가 있는 흥정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정확한 표현은 몰랐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과 협력하는 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방향성은. 자, 그러면 이건 역접의 연결사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읽어야 되죠. 자,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거예요? 기자와 협력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 협력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문장 뒤에는 뭐예요? 또 플러스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 방향성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 이 문제도.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등장하는 것, 나오는 것, 어디 주요 뉴스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래요. 어떤 그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더 폭넓은 그런 공동체와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래요. 뭐에 대해서?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래요. 자, 기자들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무슨 뜻이죠? 지위란 뜻이죠. 그러면 신뢰성이랑 지위, 그리고 또 뭐래요? 보장되어진 그런 많은 관객. 여기서는 뉴스, 신문을 읽는 독자요. 그 독자를 제공을 해준대요. 기자들이 어떤 시민들이, 다시 또 생략된 거죠. 시민들이 느끼지 않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얻을 수 있다. 얘는 부사죠.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많은 독자들과 신뢰성과 지위를 가져다 준대요. 여기는 기자들이 신뢰성과 지위와 많은 독자들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요. 플러스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주어진 문장 앞에는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기자들이 이렇게 좋은 걸 하지만, 여기서 방향이 바뀌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로움들, 혜택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자, 그 취재 대상들은 yield가 또 중요한 단어인데, 생산하다 이런 뜻 말고, 뭐 항복하다, 굴복하다, 아니면 또 양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선 양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 취재 대상들은 통제권을 양도를 해야 된대요. 누구에게? 기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말해질 것인가에 관한 그런 통제권을 넘겨주어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는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같아요. 그죠? 독자들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 2번에 들어갈 수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면 그것은 큰 위협이래요. 또 마이너스네요. 그럼 2번에 들어갈 수 없겠죠? 통제권을 넘겨주는 게 큰 위협이다. 왜냐하면 뉴스 이야기들은 그레이트 오브가 많은이죠. 많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들의 독자들에게. 웨더가 부사절로 쓰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면 취재 대상자들이 느끼던지 아니던지 간에 그 뉴스 보도가 사실이라고 느끼던지 아니던지 간에 그들은 처리해야 할 거래요. 다뤄야 할 거다. 결과들을, 많은 사람들의 결과들을. 자, 뭐 하고 있는? 그 뉴스 보도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결과들을 다루어야 할 거래요. 뉴스 이야기들이 신뢰성이 많기 때문에 그 취재 대상자들 인터뷰한 사람들이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느끼던지 아니던지 간에 그걸 믿는, 뉴스 보도를 믿는 사람들의 결과를 다루어야 하는 거래요. 그러면 얘도 큰 위험성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인 거죠. 위험하다는 얘기죠. 3번 보니까 만약에 뉴스 보도가 묘사한다면, 취재 대상자들을 뭐라고 묘사한다면은 deviant, 얘가 일탈한 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벗어났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unfit, 부적절하다,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면은 result는 결과로서 이어지는 그 스티그마, 오명, 수치 이런 것들은 아주 깊을 수가 있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거래요. 얘도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4번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겠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혜택들은 바로 이로움들이 나왔잖아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잠재적인 취재 대상자들은 기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여전히 거래이다 이거죠. 스트라이커 바겐이 흥정을 하다, 타협을 하다는 얘기예요. 흥정해볼 만한 그러한 거래이다라는 얘기죠. 이로움들은 어드레스가 주소란 뜻도 있고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말하다 이런 뜻도 있죠. 처리하다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다예요. 그러면 말하는 이로움들, 그리고 단순히 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이로움들, 누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더 큰 뉴스 관객들에게 나타내는 이로움들이 너무나 클 수 있어서 많은 취재 대상자들은 결론을 내린대요. 대절이라고.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표현되어질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역접을 이용해서 방향성으로 풀어서야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연결사 문제죠. 연결사는 일단 앞뒤 문장의 관계를 봐야죠. 순접의 관계이냐 역접의 관계이냐를 따지고 그 다음 세부적인 연결사의 기능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분야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의 분야? 베이킹 기술이나, 그러니까 빵 굽는 기술, 아트가 기술로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페이스트리, 뭐, 페스트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인가 봐요, 빵. 그런 것들의 분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들어간대요. 뭐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입을 한다. 빵 굽는 거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겠죠? 몇몇 사람들은 즐긴대요. 뭐 하는 것을? 손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뭐를? 도전을 좋아한대요. 뭐 하는 도전이죠? 저렇게 플레이즈가 기쁘게 하다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도전 같은 것들을 좋아한대요. 그럼 어쨌든 제빵 업무를 시작하는 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들은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no matter what.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은 뭐 하겠다는 결정이죠. 그 분야, 제빵 분야에서 일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은 be grounded in, 뭐 on 이렇게 써도 돼요. 뭐뭐에 근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음식에 대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래요.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는 거다. 어디에서? 가정 내의 그런 주방 내에서의 경험, 음식을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에서 경험이 즐거워서 그 제빵 업무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일하는 것, 어디에서? 전문 제과점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 뭐와는 다르대요? 집에서 빵을 굽는 것과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전문 제과점에서 일을 하는 거는 집에서 굽는 것과는 다르대요. 그럼 뭐겠어요? 그쵸, 역접이겠죠. 그러나가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어는 맞지 않죠? 그러나 집에서 굽는 것과는 다르다.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자, 생산은 어디에서? 그 제과점에서의 그 생산, 빵을 만들어내는 거는 대규모래요. 그리고 그것은 일어난대요. day in and day out. 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래요. 빵 굽는 일이.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심한 시간의 압박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불편할 정도로 뜨겁고 습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행해지는 거래요.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도 행해진다. 그러니까 집에서 빵 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그걸 직업으로 가졌을 때 그런 얘기죠. 마저 읽어보면은 뭐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이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 압박이 그렇게 많은데 품질은 또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객들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랑 게다가가 나왔는데요. 그러므로는 똑같이 순접이긴 하지만 그러므로는 앞뒤가 뭐가 나와야 되죠? 그쵸? 인과관계가 나와야죠.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앞에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의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게다가 첨가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빵 굽는 일은 힘들다란 얘기죠. 집에서 빵 굽는 거는 다르다. 게다가 또 빵 굽는 일은 또 힘들다. 높은 품질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거니까 therefore가 아니고 게다가 얘가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속담은, 아마 글의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속담을 뜻을 몰랐으면은 틀렸을 수 있었겠죠. 자, 보면 너는 지금까지 구멍을 발견한 적이 있니? 네 양말이나 너의 스타킹에서 만약에 네가 꼭 필요한 수리를 at once, 즉시 한 번에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찢어진 장소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더 커질 거래요. 자, 단어 외워야죠. tear, tore, torn. 얘가 찢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은 걸리게 할 거다. 너에게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할 거래요. 그 구멍을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거를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하는 게 어렵대요. 그리고 자, 더 낫다 투 하는 것이 뭐를? 오븐을 보내는 것이 더 낫대요. 뭐 하는데 작은 구멍을 오늘 고치는데 5분을 쓰는 게 낫대요. 된 뭐 하는 것보다 15분을 쓰는 것보다 뭐 하는데 큰 구멍을 later on, 나중에 큰 구멍을 수리하는데 15분을 쓰는 것보다 오늘 5분을 쓰는 게 더 낫대요. 이 본문의 내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라는 얘기죠. 양말 구멍이 보이면 바로 꼬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은
잘 시작된 것은 반행해진 것이다 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의미고,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스티치, 얘가 무슨 뜻일까요? 동사로는 꼬매다, 바느질하다 이런 의미예요. 명사로는 바늘 한 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in time, 제때의 그런 한 땀이 9번의 바느질, 그것을 절약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때 일을 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번이 적당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drown이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이거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래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은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죠.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hey, 얘가 건초란 뜻이죠. 건초를 만들어라, 뭐 하는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건초 더미를 만들 때는 해가 쨍쨍할 때 만들어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의미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답이 2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17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 유형은 일단 어휘가 맞는지 틀리는지 볼 때는 전체적인 소재 파악과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항상 봐야 되고, 앞뒤 문장의 연결성도 잘 봐야죠. 결국 독해를 꼼꼼하게 해야 되고, 어휘를 이제 맞나 틀리냐 고민을 할 때 반의어 관계로 생각을 해서 풀면은 도움이 받을 수가 있다. 자, 읽어보면요. 동명사 주어네요 또. 그러면 허락하는 거, 사람들이 뭐 하도록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줄인대요. 프리시즌이 아주 정확성을 줄인다는 얘기죠. 뭐를? 그런 그 단체의 평가? 그런 것의 중요성. 단체의 어떤 추정, 평가의 정확성을 줄인대요. 뭐 하기 위해서? derive가 이끌어내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로부터? 그 증거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쓸모있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는 항상 시도해야 된대요. 노력해야 된대요. 뭐 하려고? 만들려고. 이러한 정보의 원천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죠? independent가 독립적인 상태로, 뭐로부터? 서로서로로부터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일단 should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 전체 글의 주제문이고요. 앞뒤 다시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뭐 한다 그랬죠? 정보의 정확성이 줄어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원천들이 독립적이어야 된대요. 서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말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죠. 1번은 맞아 보이죠? 왜냐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야 되겠죠. 자, 이러한 규칙은 좋은 경찰의 과정이 뭘까요? 경찰 절차? 수사 절차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좋은 수사 절차의 일부분이래요, 이러한 규칙은. 앞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네요. 자, 언제? 다수의 그런 목격자들이 있을 때 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뭐 하도록? 그 사건을 토론하도록 허용이 되질 않는데요. 뭐 하기 전에? 테스티머니, 얘가 증언이란 뜻이죠. 증언을 하기 전에 그것을 토론하도록 허용이 되질 않는다. 지금 정보 공유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서로 토론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아 보여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 그 목표는 나돈니 버덜소 구문이네요. 그것의 목표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은 collusion, 얘가 무슨 뜻이죠? 그죠? 공모란 뜻이에요. 공모, 결탁 이런 뜻이죠. collusion. 뭐에 의해서? 적대적인 그런 목격자들에 의한 그런 공모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이 prevent 목적 from ing네요.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 목표는. 그렇죠. 서로 정보 공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목격자들은 어떤 목격자들? 그들의 경험을 교환하는 목격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대요. 증언에 있어서. 뭐 하면서 전체의 가치, 뭐를? 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진술에 있어서, 증언에 있어서 비슷한 실수를 한대요. 얘는 근데 여기만 읽어봐도 말이 좀 되진 않죠. 실수를 하는데 정보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향상시킨다? 그거는 말이 맞진 않다. 주제문에 어긋난다. 그래서 reducing 정도로 고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보면 어떤 표준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그러한 관행은 뭐의 공개적인, 그냥 공개 토론의 일반적인 관행은 너무 많은 무게를 가져다 주는 거래요. 어디에? 사람들의 의견에. 어떤 사람들? 일찍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게를 실어준대요.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줄 서도록 만들면서.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 뒤에 줄을 서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빈칸 유형인데 빈칸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빈칸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주제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문장에 아니면 그 주제문 자체에 빈칸을 뚫어넣기 때문에 이 연관을 지어서 빈칸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재진술 유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빈칸이 여기 뚫려져 있는데 앞에 내용을 이 빈칸에 빈칸 문장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재진술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빈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될 때도 있는 거다. 요 위에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고 빈칸이 뒷받침 문장. 그러나 결국 똑같은 뜻일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빈칸이 중심 문장이고 뒤에가 뒷받침 문장일 때가 있어요. 결국 똑같은 재진술 유형이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대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번 보면, 자, 분석가들은 항상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사회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에 의해서? 전통적인, 어떤 경제적, 사회적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회를 측정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통계 자료들은 중요하고, revealing, 얘는 정보를 잘 밝혀주는, 뭐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거래요. 몇몇 통계치들은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낸다. 자, 그러나 또 다른 통계가 있대요. 자, 삽입이 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심지어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대요. 자, 너의 사회는 더 많은 memories, 추억을 가지고 있니? 뭐보다? 꿈보다. 또는 더 많은 꿈을 갖고 있니? 뭐보다? 추억보다. 자, 의문문도 항상 중요한 건데 의문문 뒤에 주제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주의를 끄는 거기 때문에 의문문 뒤에는 항상 중요하다. 너의 사회는 지금 소재가 또 두 개가 나왔네요. 꿈과 추억이 나왔네요. 꿈이 더 많니? 추억이 더 많니? 꿈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긍정적인 걸 의미하는 거래요. 그리고 밑에 나왔죠. Life affirming. 얘는 삶을 긍정하는, 긍정적이고 삶을 긍정하는 그런 가치를 의미하는 거래요. 일단 꿈은 좋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소재가 두 개 나오면 항상 그게 비슷하거나 다르다는데 여긴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추억은 나쁘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상을 읽어보면 유명한 컨설턴트 그 마이클 해머는 한때 말했대요. 자, 한 가지 어떤 말해주는 텔 사형식이에요. 나에게 대시 또 생략된 거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한 가지 나에게 그 한 회사가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말해주는 한 가지 것은 이다. 때래요. 언제? 그들이 말할 때다. 나에게 얼마나 그들이 과거에 좋았었는지 말할 때,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 성공했던 추억을 말하면은 그게 문제에 처하는 거래요. 추억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네요. 똑같은 게 사실이다 얘기죠. 국가들에 대해서도 사실이래요. 너는 원치 않는다. 뭐 하는 거? 너의 정체성을 있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난 기쁘다. 대절을 해서 너가 과거에 위대했어서 기쁘대요. 14세기 때. 그러나 그때는 그때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얘기죠. 추억을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꿈을 가져라는 얘기죠. 계속. 자, 그러면 추억들이 꿈을 넘어설 때, 능가할 때 끝이 가까워지는 거래요. 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과거에 그런 잘됐던 추억들보다는 계속 그 얘기죠. 홀마크는 여기서 특징이네요.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 그런 단체, 조직의 그런 특징은 willingness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함이란 어휘죠. 기꺼이 투하려는 그런 마음이래요. 블랭크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투가 생략된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래요.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 꿈을 가지란 얘기고 아까 회사가 문제에 처할 때는 과거에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때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추억을 버려라 그리고 꿈을 가져라 이런 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마찬가지 주제문과 연관지어서 과거를 버리라, 추억을 버려라 이런 내용인 3번이 가장 적절했던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 그게 과거의 추억이죠. 그것을 버리고 꿈을 갖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성공적인 조직의 마음가짐이래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1번은 획득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은 stick to가 지키다, 고수하다죠.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 본문의 내용과 주제문과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것이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래요. 아니죠. 이미 과거에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었어요. 주제문과 연관지어서 항상 생각하셔라. 자, 그 다음. 자,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또 빈칸인데, 주제문과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재진술 유형이거나, 이 문제는 재진술 유형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어땠는지 같이 볼게요. 싸우는 것. 자, 매너가 여러분 방법이란 뜻이죠. 방어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상징이 아니래요. 표시가 아니다. 뭐의?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방어적으로 싸우는 게 약하다는 게 아니다. 자, 그것은 하이트가 또 뜻이 키란 뜻도 있고 신장, 뭐 높이, 고도라는 의미인데 주어졌네요. 그죠? 최고, 절정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것은 방어적으로 싸우는 것은 전략적인 지혜의 절정이래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스타일이다. 여러분 또 wage 얘가 임금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를 벌이다, 수행하다 이거야. 그러면 전쟁을 하다예요 그냥. 그러면 전쟁하는 그런 강력한 스타일이래요.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방어적으로 싸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어떤 세상, frown이 또 뭐예요? 인상을 찌푸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인상을 찌푸리는 세상에서 뭐를 보고서 그런 보여줌이죠. 오버트는 명백한, 아주 노골적인 명백한 그런 공격성을 보여주는 거에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세상에서 방어적으로 싸우는 능력은 너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을, 아주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져다 준대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방어적으로 싸우는 거는 좋다는 얘기죠. 자, 근데 리더니까 뭐예요? 동사에서 부정해야죠. 그러면 에너지, 시간 둘 다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대요. 다음 불가피한 그런 전투에 대해서 얘도 좋다는 얘기죠. 방어적으로 싸우면 에너지, 시간 둘 다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너의 커리어는 길고 fruitful 얘는 아주 보람이 있는, 결실이 있는 이런 뜻이죠. 너의 커리어는 길고 보람이 있을 거래요. 결실이 있을 거다.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너는 마스터할 필요가 있대요. 아트 또 나왔네. 기술로 쓰인 거예요. 뭐의 기술? 이 블랭크의 기술을 마스터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중심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뒷받침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종합해서 이 빈칸에 넣었어야죠. 자, 그러면 읽어보면 by ing 뭐 함으로써, 약하게 보임으로써, 더 약해 보임으로써, than 뭐보다, 너가 약한 것보다 더 약하게 보임으로써 너는 그 적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대요. into 어디로? ill-advised 얘가 무분별한 그런 공격으로 적을 이끌 수가 있대요. 더 약하게 보임으로써. 그리고 더 강하게 보임으로써, 너가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보임으로써, 대시 일단 지우고요. 너는 저지할 수 있대요. 막을 수 있대요. 적이 뭐하지 못하게,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 그럼 뒤에 예시가 네가 약한 것보다 더 약하게 보이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거는 뭐 하는 기술인 거죠? 그렇죠.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얘기예요. 기만하는, 속이는 그런 기술을 마스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은 거절하는 기술. 뒤에 거절한 내용 안 나왔잖아요. surrender, 항복이죠. 뒤에 항복한 얘기도 안 나왔죠. 그 다음 설득하는 내용도 절대 안 나왔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20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관련 없는 문장 삭제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장은 앞부분에서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 소재랑 주제를 잡아야 돼요. 방향성을. 방향이 얘가 좋다고 하는 건지 나쁘다고 하는 건지 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1, 2, 3, 4번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관련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1번의 내용이 앞부분 소재 방향과 관련이 있나, 2번을 얘랑 비교하고 3번을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1번은 거의 확률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1번까지 읽고 소재 방향 파악하고 이런 내용들을 앞부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흑인 아이들은 성숙한대요. 더 빠르게. 뭐보다? 백인 애들보다. 비록 흑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난대요. 일주일 더 일찍 태어난대요. 일주일 더 일찍 태어나긴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앞서 있대요. 백인들보다. 어디에서? 뼈 발달에 있어서.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서의 차이? 다양한 운동기술의 발달 속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관찰이 되어지고 측정이 되어졌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흑인과 백인 애들이 나온 거죠. 근데 흑인 애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백인 애들보다 앞서 있대요. 뼈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흑인이 뛰어나고 백인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면 흑인 아기들은, 유아들은 그들의 머리를, 이렉트가 직립의 꼿꼿이 선 이런 의미죠. 그들의 머리를 꼿꼿이 세울 수가 있대요. 이른 나이에. 뭐보다? 백인 애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머리를 세울 수가 있대요. 들고 있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2달 되었을 때
그들은 더 나은 손과 눈의 코오디네이션은 조정력. 어쨌든 손과 눈의 조정력을 가지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1번의 내용도 흑인이 백인보다 머리 더 일찍 세우고 손과 눈의 조화도 좋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 맞죠? 소재도 맞고. 자, 그러나 뒤집을 수도 있겠네요. 백인이 더 좋다고. 자, 그러나 when it comes to는 about이 작가. 그 후각에 관해서는 백인 아이들이 더 빨리 발전한대요. 뭐보다? 흑인 애들보다. 이제 however부터 백인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러려면 이제 뒤집었으면 백인이 플러스로 바뀐 건데 그 이후에도 뭐예요? 백인이 흑인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또 이어져야 되겠죠? 확인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흑인 애들이 턴오버 뒤집는데요. 그러니까 몸을 뒤집는 거겠죠, 여기서는. 아기들이. 더 이른 나이에 몸을 뒤집는데요. 그리고 기어다닌다. 더 이른 나이에 그들의 옷을 벗을 수가 있대요. 더 이른 나이에 백인 애들보다. 또 흑인이 우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글의 방향은 흑인 아이들이 백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관련 없는 문장이었다. 그러면 이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요걸 빼고 잘 이어지는지를 또 봐야죠. 흑인 애들이 머리 더 빨리 세운다. 손과 눈의 조정 능력도 더 좋다. 또 흑인 애들은 몸을 더 빨리 뒤집고 기어다니고 옷도 더 빨리 벗는데요. 잘 이어지는 거죠. 4번 보면 흑인 아이들의 신체적 우월성은 뭐에 대한 그 백인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우월성은 또한 측정이 되어지고 다큐멘트는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측정되어지고 입증이 되어져 왔대요. 5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흑인이 우월하다고 하고 마무리를 한 글이죠. 2번만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문제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어휘 파트의 난이도는 중상, 문법 파트는 중, 독해 파트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실제 시험에 왔다면 합격권 학생들은 80점 이상을 맞았어야 하는 난이도였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는 좋은 점수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이 딱 열흘 남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모두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